안녕하세요. 윤혜리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여러분들과 가깝고 밀접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도로교통법인데요. 이 도로교통법은 교통 상황이나 시대에 맞춰서 개정이 자주 일어나는 법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는 동안에는 도로교통법에 어떤 개정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알솔 교통상식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또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고 또 이슈가 됐었는데 작년 12월에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키고 또 처벌을 약하게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계속 재발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2018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 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수치가 강화됐는데요. 종전에 0.05%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면허 정지, 그리고 0.1%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이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0.03% 이상일 경우에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에 면허 취소, 이렇게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되는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2회 이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발된 전력을 세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2001년 이후라면 벌써 한 19년 정도 전이죠. 그 19년 정도 전에 있었던 전과라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적발의 기준에 포함이 되니까 혹시 그 기간 내에 단 한 번이라도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돼서 최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되니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강화가 됐는데요. 기존 0.05% 이상의 주치 상태에서 0.03% 이상의 주치 상태로 음주 수치 기준이 강화가 됐고요. 이렇게 0.03% 이상의 주치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돼 있으니 자전거를 운전하실 때도 음주운전을 삼가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부분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법제화됐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어떤 법규 위반은 아니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례상으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해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 만났을 때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돼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실 때도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지만 교통법규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 개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경사면에서 차를 주정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사면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핸들을 꺾어 놓거나 아니면 타이어 밑에 버팀목을 설치해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도로교통법상에 명시가 됐고요. 이런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들이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교통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요.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을 해서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적성 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운전 능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짧은 단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통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또 소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 강화 등의 개정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7만 명 정도가 과태료 미납 상태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해외여행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국제면허증 준비하실 때 본인에게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서 여러분들과 좀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그 개정된 법률들 말고도 도로교통법상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주의하셔서 법규에 문제가 없는 그런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알솔 교통상식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는 교통상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